나주에서 최용선 전 행정관님이 오신 것 같아요. 맞죠? 나주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있나요? 네,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서 최용선 행정관님이 눈에 띄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아는 새날 그리고 뉴탐사에서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TV, 서울의 소리, 새날, 뉴탐사, 송영길TV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윤석열이가 무너뜨리면 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도 부분 역사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선생님이 이승만 지지하려니까 그죠? 이승만이 죽을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승만 찍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가르치니까 근데 그 이승만 정말 민족의 반역자 이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도 영화 지금 뭡니까 그 서울에 본 영화 저도 가서 보라서 가서 보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 영화 때문에 깨닫고 변화된다는 거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전두환은 이미 사형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칼질을 뭐래요? 박정희를 해부하고 또 그의 원흉인 이승만, 박정희와 이승만을 제대로 평가할 때 아름다운 민주주의 공동체, 남북평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젊은이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만드시는 감독님들한테 호소했어요. 송장 칼로 찌르지 말고 박정희, 이승만, 친파들을 해부해라. 그러면 윤석열은 그 졸개예요, 졸개. 검찰은 그 졸개들이야.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근데 그런 내용들의 가치관을 송영길 대표님이 독서를 통해서 확신했고, 그리고 저들과 대화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책 출판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님 만났을 때 제가 후대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분이에요. 늘 독서하시고, 또 프랑스 파리 가서 또 공부하시고, 또 뒤에 가톨릭 신자가 되신 다음에 이분이 세림이 김대건 안드레아예요.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사제. 김대건의 정신으로 살자. 그러면서 파리 외방 선교회 도서실에 가서 그분의 모든 자료를 다 연구하고 오신 분이에요. 순례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같은 신념으로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출판식 때 조금 어느 정치인들 조금 꾸짖었다고 막 시비 거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보다 더 큰 말 하셨거든요. 이 독살족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나쁜 사람을 꾸짖는 거는 그건 성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저는 송영길 대표님 감옥에서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또 50년 전보다 감옥이 달라졌잖아요. 좀 정의당파도 있어요.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조금 나이 들었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계셔서 감옥에서 윤석열을 꼭 끌어내리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송 대표가 지금 이 시간에 감옥에 간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전 지역에 있는 어떤 사회학 교수님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감옥에 가는 것이다. 감옥에
경찰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왜 어쨌든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야. 깊은 사색, 또 어디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은 감옥을 많이 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 무너져 내린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루라 대통령 사례 우리가 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그렇게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실상 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사법 쿠데타에 의해서 라고 주장하고 다닙니까? 뭔 소리입니다. 검찰에게 뺏긴 당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국힘당이라는 보수당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가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검찰에게 장악된, 검찰에게 빼앗긴 이런 국힘당은 바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90년에 서울구치소에 몇 개월 있어봤는데요. 있을만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거기에서 2번씩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번씩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정신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로 품질 올리며 대내에도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열정이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일단 더 힘내세요. 그 송영길 사모님께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정치인들의 사모님 배우자들은 사실은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넘어서서 투쟁이, 검찰개혁, 검찰 타도, 국제정권의 타도에 앞장서는 그 결의와 각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부터 좀 물어봐달라고 하셔서 어디서 그 힘이 나오시는 건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를 인류대에 보내주시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거고, 저를 인류대에 안 보내주시면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이대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어떤 건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5.18을 맞아서 학교에서 데모가 있었고, 그 후로 정말 많은 그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매 순간순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그렇습니다. 선거 전이라도 끊으면 좋겠는데 선거를 통해서 꼭 끝장내야 됩니다. 그게 촛불 정신의 재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이고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촛불 정신을 가지고서 정치에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고 민족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투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송영길과 이대민의 정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촛불 정신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 공동체 다른 별건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별건에서 별건으로, 별건에서 별건으로 확대된 거예요. 근데 박희태 국회의장 유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수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국회의장 공간으로 찾아가고 출장 수사를 갔어요. 출장 수사를 가가지고 2개월 반 만에 사건을 정리했어요. 그거와 비교하면
어떤 게 정치 수사인지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일부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더 수사의 어떤 문제점, 법률적인 부분을 강득구 의원님과 김성태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만 해도 400여 차례,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의혹 그 제가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9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후한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은커녕 이게 바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의 오늘 국민과 함께 선전포고하는 것, 이것은 정치 검찰의 본질을 국민께 제대로 알린다. 그 의미에서 송영길 대표의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진술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진술을 강요한다거나 그 진술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 수십 번, 70번, 80번 불러내고 주변을 압박하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계속 회유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거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드러난 것이 맞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압박과 회유가 있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인들이 들고 나오면서 그때 압박과 회유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탄핵해달라 이제 청원까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 회유와 압박에 의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건뿐 아니라 여러 사건들에서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국민들한테 받는 범죄 검사 범죄 공익신고센터를 저희 민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신고 병어로 minjusingo.gmail.com을 메모하셨다가 검사들이 이런 나쁜 짓, 법을 왜곡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해주시면 그 사례들을 모아서 탄핵 사유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법 왜곡죄라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이나 이런 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법 왜곡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조항을 새로 만들자는 그런 보완 의미도 있고요. 지금의 이제 직권 남용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한 명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법 정문의 126조에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라는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그 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왜? 검사들이 한 명도 기소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 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이성균 우리 배우님 사건에서도 당연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 개혁 그리고 국민들의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환해서 분명하게 우리 입법부에서 주어진 법적 근거 갖고 탄핵 사유 있으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 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헌정사상 우리 정부들 우리 당이 처음으로 다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검사들한테는 이제 나쁜 아빠, 이상한 짓 하는 아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승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검사로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올바른 길 아니겠냐. 이런 이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검사 탄핵은 아마 이제 검찰 독재를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윤석열 검찰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부터 검사 탄핵해야 된다고 밖에서 이제 더민주적 진행을 통해서 여러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주장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드디어 이제 검사를 3명째 탄핵을 했고 지금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 검사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언론 탄압,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언터처블, 혼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저희 기획부의 목표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를 통해서 검찰 독재 폐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 남영신 우리 여사님께서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남편 그렇게 힘든데 가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위로하고, 그게 서로 부부간에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인륜의 그 자연스러운 인심의 발로를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범죄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인권위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수사기관의 편의적인 행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압수하거나 이런 어떤 기본권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 압수라든가 체포라든가 인신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영장제도, 헌법에서는 영장제도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영장제도의 핵심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격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91조를 준용하면서 수사기관이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거는 저는 위헌인 결정이다, 위법한 무효인 결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솔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 때 이걸 연구를 해서 법안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수권이 함께 좀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변호사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 닥쳐서 문제로 들여다보니까 제적 과반수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로 한데요. 이 부분 재의결 저는 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의결돼서 잘못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의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 저는 분명히 국힘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당론, 누구 봐주기, 제 식구 봐주기 그런 판단이 정말 어이없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양심이 있으니 그 판단에 따라서 아마 재의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결될 수도 있죠. 부결될 수 있지만은 그 부결된 경우에도 그것은 바로 그냥 국정농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정농단입니다. 헌정농단이라는 그 사태에 직면할 때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계실 것인가? 지금 우리 강두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탄핵 사유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국민들께서 이제는 선택하셔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반드시 연출될 것이다.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 시점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민주당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이제 앞장서야 된다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마 공감하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으니 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된다. 그 방법은 탄핵이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 여사님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가 힘내고, 그래서 서울의 빨리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기회에 감사합니다.